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경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일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 회장님의 다음 카페 글을 보겠습니다. 태극기가 문도움이 된 역설의 역설. K방역 때문에 광화문 광장을 코로나에게 빼앗기고 살인자의 누명을 쓴 것뿐 태극기 집회의 자유 대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변한 것이 없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초대 회장이신 김일두 회장님의 창립총회 사진입니다. 김일두 회장님의 다음 카페에서 사진을 하나 퍼왔습니다. 신문의 오피니언은 5천만 국민 각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인의 의견이기에 영향력이 큰 존중해야 할 고견이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의 태극기가 문도움이 된 역설, 야 넘을 수 있나라는 양상훈 칼럼은 다른 생각의 차원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느끼게 만든 글이었다. 큰 흐름은 야당이나 속칭 태극기 부대의 생각과 행동은 젊은이들과 괴리가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기에 그 점은 나도 동감이다. 나는 시민단체장의 일원으로서 4.15 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문에서 나는 잘못된 가정교사였다 라고 자탄한 바 있다. 막상 수험장, 선거에서 시험을 치르는 자는 수험생, 젊은이인데 가정교사, 태극기 부대가 수험생의 사고력, 현 정세에 대한 판단력은 키우지 못하고 수험장 당 밖에서 안타까워 정답, 좌파 타도만 외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양상훈은 신문사 주필이다.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한 전제에서 객관적 보편 타당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사람이 주필이다. 타이틀부터 태극기가 문도움이 된 역설은 젊은이의 생각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라고 보기에 몇 가지 내 생각이 덧붙이고자 한다. 필자가 만나본 6명의 청년들은 모두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고 했다. 양상훈 주필의 글입니다. 젊은 층은 야당이 그냥 싫다고 하지만 결국 태극기가 싫다는 것이 가장 컸다고 한다. 등산복 입고 태극기 든 노령층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길 막는 것,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등의 혐오가 컸다고 한다. 우선 등산복과 태극기가 무슨 죄가 있나? 노인들도 젊을 때는 정장을 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으나 이제는 등산복을 평상복처럼 입고 건강상 산에도 다니고 나라 걱정에 광화문에도 나온다.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이고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서유석이 부른 원곡보다 노인 넷이서 기타를 치면서 책상을 두들겨 손바닥으로 장단을 맞추는 노래를 나는 더 좋아한다. 건설적이고 코믹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시니컬하게 한마디 하기에 듣다 보면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길거리로 내몰려 백수가 되어 오래오래 등산 가고 하열에 기온 가지만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컴퓨터를 배우고 서양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나는 요즘 인기 프로인 미스터 트롯도 심야 방송이기에 할 수 없이 이어폰을 끼고 블루투스로 듣는다. 노인들이 젊은 애인들끼리 차 안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본 듯이 참는 것처럼 큰 소리도 조심하겠지만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주말 집회 뒤에 행진하느라 도로가 차단되어 불편을 겪는 것 또한 참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청와대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매 주말 교통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소음에도 시달린다. 그러나 과거 정권 때는 오히려 방범 혜택을 받았지. 이 정권처럼 이런 불편한 일은 없었지 않나. 이런 문재인 이웃은 문재인 방패라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동네에서 쫓아내야 마땅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등의 혐오가 컸다는 문구다.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애를 먹이면 공부하라고 야단치지 않소. 부모 말을 듣는 자식도 있지만 학기에 집에 불을 지르는 자식도 있다. 어른들 잔소리가 귀찮아서 여당을 무조건 찍었다는 것과 학기에 불 지른 것이 뭐가 다른가? 태극기가 문도움이라는 양상은 주필의 논리로 말하면 야단치고 해초리를 든 부모는 방화범의 공범인가? 오래전 등산 장비로 완전 무장하고 백담사에 봉점암으로 등산하는데 운동화 차림의 할머니가 손에는 공양미 자루를 들고 자식이 잘 되도록 또 손자들 좋은 대학 가도록 부처님께 빌기 위해서이리라. 태극기 집회에 매주 나가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나가는가? 모두 자식들 손자들 걱정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오기 싫어하고 외치는 것 아니냐. 이 세대들이야말로 어릴 때 못 먹고 자랐고 젊을 때는 산업화에 가정도 멀리하고 일에 매달린 세대들 아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즐겨야 마땅하지만 자식들 걱정에 자식들 잘못 키운 죄책감에 이를 마다한 사람들 아닌가. 양주필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나요? 아니면 젊은이들의 소리에 반론권으로 노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적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 태평성대인데 태극기 집회가 기후로 하늘이 무너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자식들 잘못 가르친 죄로 문의 도우미 역할을 태극기가 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길로 간 젊은이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면 태극기가 문도움이 된 역설의 제목부터 젊은이가 문도움이 된 정설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언론사의 주필이라면 사회적으로 지도자급 인사이다. 지도자란 철학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양상은의 2021년 1월 20일자 태극기가 문도움이 된 역설 야 넘을 수 있나와 2019년 10월 30일자 2016 박탄핵 촛불 때 나온 2019 강화문 예언이란 두 개의 칼럼에서 그가 바라본 태극기 집회는 엄청난 시각차를 보인다. 지난 2019년 10월 3일 서울 강화문 광장에 나가보았다. 양상훈 씨의 그 말입니다. 1987년 대선 여의도 유세 등 대궁중도 많이 보았지만 10월 3일의 그 인파는 실로 놀라웠다. 미국서 가족이 비행기 타고 온 사람, 태극기를 든 연로한 할머니가 두 딸 손에 의지의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쉬지 않고 구호를 따라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 군중성에서는 온갖 얘기가 다 들렸다. 조국에 대한 비판, 김정은에 대한 무한 구애에 대한 우려, 한미 파열음에 대한 우려, 경제 실상에 대한 우려도 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주필이 2019년 개천절 집회에서 본 태극기 집회와 2021년 1월에 쓴 태극기 집회는 각각 다른 나라의 집회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태극기 집회가 젊은이들의 등을 돌리도록 변질되었단 말인가요?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다. 이 정권이 사랑하는 K방역 때문에 강화문 광장을 코로나에게 빼앗기고 살인자의 누명을 쓴 것뿐 태극기 집회의 자유대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변한 것이 없다. 지난날도 앞으로도 태극기 집회의 모습은 양상은 주필이 본 2019년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생각에 대한 정답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일종의 도구마요. 잘못하면 독재의 길로 가기 쉬운 것 아닌가? 보수 정론지를 아끼는 마음에서 오피니언과 사설이 국민들에게 바른 길을 밝히는 햇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그림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